그랬답니다. 늘상. 늘상. 그리고 제가 이제 경기도청에 있을 때 소방관들, 경기도가 관할하는 소방관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재명 도지사는 예. 소방관들의 응급 구조 헬기나 소방 헬기를 제발 좀 동원하거나 뺏어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김문수 지사가 정말 뭐 산불이 났을 때도 예. 소방 헬기를 이용했고 어떤 행사나 기자회견 때도 소방 헬기를 자주 이용했어요. 산불이 나는데 소방 헬기를 이용하면 불은 누가 끕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 소방관들이 써야 할 소방 헬기까지도 도지사가 전용하고 이런 것들이 관가에 퍼져 있다 보니까 그 비토 정서가 엄청 심했습니다. 아이쿠야. 예. 그렇군요. 이건 좀 충격인데 소방 헬기 불났을 때. 예. 엄청난 일이죠. 예, 엄청난 일이죠, 그건.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당선까지는 못된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지역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충청도에서 충청 민심을 못 잡는 후보가 네. 당선되기 어렵죠. 어렵죠. 네. 지금 충남에서 이재명 47.7입니다. 네. 그전 선거에서 44.96이었는데 47.7이니까 이게 재밌네요. 충남이 이 정도 민심이면 예, 그러면은 뭐 충남은 앞으로 그 충남 지사도 그러면은 다음 선거에서 뭐 민주당이 한번 해볼 만한 수치인 그렇죠. 거죠. 예, 양 누굽니까? 양 지사가 하다가 다시 그 보수 쪽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격차면은 꽤 격차가 난 거라서 충남에서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거고요. 충북은 47.5입니다. 43.2대. 충북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2년에는 45.12였다가 47.5니까 이렇게 되면은 충북은 예, 마찬가지로 세종, 충북, 충남은 전체가 민주당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 지방선거에서. 자, 여기에서 차트에서 이준석 후보의 표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그러면 이준석이 안 나오고 단일화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김문수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 아니냐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표가 국민의힘으로 100% 가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 예, 그렇죠. 지금 보면은 내란 심판 정서에 이준석 표도 같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48.5 찍었습니다. 대전은 이게 표차가 좀 납니다. 김문수 40.6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대전시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난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그 충청 4개 광역 시도지사를 국민의힘이 다 가져갔는데요. 그랬죠. 이번에는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점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럼 4개 지역 전부 다 지금 더 우세한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을 보셨습니다. 강원인데요. 강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44대 47.3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2022년 선거에서 41.72였다가 44가 되니까 좋아지긴 좋아진 거죠. 좋아졌네요. 좋아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좋아지는 조금은 개선되는 상황이지만 김문수 후보 쪽으로 많이 좀 쏠려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춘천과 원주가 재미있게도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구 구조가 달라서 이럴까요? 아무래도 여기가 좀 젊은 층이 좀 살기 때문에 이 춘천과 원주는 민주당이 우세하고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클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도시 지역에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 도시 지역으로 인근에 있는 청년들이 몰리고 사실은 도시 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서 보면은 장날에 이동하는 인구 중에 거의 청년이 없고 고령층만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인구 구조상에 나타나는 그런 투표 심리를 예.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의견도 자유롭게 나누고 그쵸, 그쵸. 그런 게 막 전파도 많이 되고 예. 이런 여론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는데 예. 이제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그게 좀 적고 또 고령층들이 뭐 유튜브나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농어촌에 계시면서 주로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보다는 또 아직도 TV 프로그램이나 공중파 방송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종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여론 전파력이 조금 늦을 수도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래서 인구가 젊은 층이 좀 있을 만한 춘천 원주가 더 좋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제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52.59 얻었는데 지금 54.8입니다. 아니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42.69였는데 34.8이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제주는 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결집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54.8, 제주 54.8, 그리고 어디입니까? 여기 세종이 55.6, 그리고 경기가 52.2, 이렇게 50%가 넘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인구가 모이고 발전하고 이런 쪽이네요. 그런 그렇죠. 쪽이 이재명 후보가 50%가 넘는 지역이네요.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주도민 자체가 굉장히 애양심이 강한 데고 그 응집도가 있는 데인데 4.3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 입장이 좀 제주도민의 어떤 정서에 맞지 않은 그런 행위를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주도에 중국 자본들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너무나 반중 정서를 강화하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양쪽으로 작용하면서 사실은 좀 세종과 제주가 제주 같은 데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도지사도 나오고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랬던데요. 원희룡 아닙니까? 예, 그러다 원희룡은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번. 그런 걸 보면은 역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둘 다 모두가 그냥 둘 다 그냥 난장판을 지우다 보니까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심판할 수뿐이 없었다. 그렇군요. 세종도 좀 특이한 경우인데 세종은 이제 여러 가지 윤석열이라는 그 어떤 난폭한 행정, 또 김문수라는 꾸짖는 행정 이런 게 그냥 합치다 보니까 세종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대변인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까 용인도 말씀 주셨는데 이 평택, 화성 이런데 전반적으로 이 뭡니까 민주당세가 강하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결집이 되어 있는 건 산업화가 되고 그리고 인구가 몰리고 발전이 되는 곳은 50%가 넘는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화성, 평택, 용인, 처인, 안성, 여기요. 이천은요. 아이고 그냥 민주당의 볼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농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 지역에 반도체 회사도 들어오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서 지금 이제 굉장히 핫한 그런 민주당의 핫한 곳으로 등극했습니다. 근데 이 성남 분당이 빨간 게 이게 참 안타깝네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아니, 우리 저 성남 쪽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성남 분당 판교 거주하고 또 성남에서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니고 대학 시절 이후에는 분당에서 쭉 거주해서 이쪽 어떤 정서를 아는데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이 지역에 고액 그런 자산가들이 조금 강남과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고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어떤 정서를 많이 희석시키고 우려를 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런 정서가 남아 있다 보니까 성남 특히 분당 같은 경우 그리고 안양 동안 같은 경우는 좀 강남권 용산권과 같은 그런 흐름을 보였으나 뭐 아직 지난 총선 때보다는
많이 우려가 불식돼서 예, 예.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압도해서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는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저런 우려를 불식시킨다면 계속 승리하고 민주당의 어떤 기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때 좀 어렵겠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직무수행 평가가 나올 텐데 네. 오늘 나온 갤럽에서는 직무수행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취임 직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네. 직무수행을 평가할 수는 없으니 지금 보시면 전망을 했습니다. 전망. 잘할 것 같으냐? 그것도 이제 5년간 앞으로 5년간 직무수행을 잘할 것 같으냐? 네.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탑을 기록을 합니다. 엄청난 예, 국정 그렇습니다. 87. 비결이네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 그 다음에는 88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전망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0입니다. 역대 최하를 기록했었습니다. 잘할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낮네요. 낮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아마 제 느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굉장히 그 미세한 격차로 이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정치가 지금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높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일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예. 아니 하여튼 조금 좀 쉬셨나 모르겠어요. 저요? 선거일 이후에 저는 엄청 방송 많이 나오셔가지고 깜깜이 기간 전후로 해가지고는 하루에 막 2시간 정도밖에 못 자겠더라고요. 예, 고생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이번에 이제 대구에서 굉장히 그래도 보수층이 결집한 모습을 보이고 맞습니다. 또 실제 여론조사 좀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을 보였고 사실 맞습니다. 뭐 대구 그다음에 경북 그다음에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조금 이번에 기대는 했는데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영남의 벽이 높은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벽은 높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포용적인 어떤 동진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거다. 예, 그렇게 봤고요. 막판에 이게 국민의힘에서 걸린 현수막이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그냥 사회단체 뭐 이런 데서 빨간색 현수막을 많이 걸면서 뭐 일부 그 어떤 뭐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뭐 그런 것들을 막 거기다 해서 이런 후보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썼다고 그러는데 이게 유시민 작가가 그 이재명 캠프에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캠프에 있는 분도 아닌데다가 저렇게 거는 게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으로는 선거 그 직전에는 깜깜이가 접어들어서는 이렇게 현수막을 일반 시민들이 거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뭐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대구하고 부산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오마이 TV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현충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하는 첫 현충일에 오마이 TV 진행을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오마이 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